반갑습니다. 오늘은 정해일주 사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정해일주가 일기라 해가지고 자기 일지, 자기 배우자 자리에 천을 기인을 깔았죠. 그러면서 정간정인의 간인 상생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대개의 정해일주 분들이 이런 좀 안정된 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죠. 그리고 인덕이 많은 사람들이 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정해라는 자체가 이 태지의 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태지라는 것이 뭔가 착상이 잘 되기 때문에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것은 뛰어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좀 이렇게 불안해하는 이 정간정인은 안정을 요구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안정된 그런 사주이면서도 좀 불안함을 내포하고 있는, 다르게 말하면 내가 안정되어야 된다는데 좀 집착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죠. 여하튼 우리가 이 정관성이라는 자체가 보수 아닙니까? 보수. 법대로 아닙니까? 합리적이고 정확하고 원칙적이고 이런 것이 이제 정관성이죠. 그래서 이 정화일주가 이 정관성을 가지고 있죠. 또 이 정화라는 자체는 이 등대고 이 해소라는 것은 뭡니까? 이런 어떤 지식 지혜가 뭉쳐 모여져 있는, 하지만 확연하게 정리가 되지 않은 약간 혼란스러운 이런 걸 말하죠. 그래서 이 혼돈의 혼란에 일어난 바다에 호수에 등대가 되는 또는 북극성이 되는 이 사람들에게 길을 제시하는, 그죠? 그런 마음의 서성, 이런 사람들도 이 정해일주가 좋다. 그래서 정관정인에 특히 식신이 투출하거나 이리 되면 이런 분들은 교육자 계통 또는 정신적 서성 계통으로 가면 상당히 발전하는 사람들이 많죠. 자, 여기 보면 이분은 인월의 정화 여성분입니다. 우리가 인월이라는 것은 목의 계절이고, 목이라는 것은 인월은 이제 입춘, 이제 생명이 이제 갓 태어 나오기 시작하는 기운이죠. 그러면 희망차고 새롭고 호기심이 많고 마음이 어리고 마음이 순수하다 보면 철이 없을 수도 있고, 그죠? 또 어릴 때는 보통 자기밖에 모릅니다. 그죠? 근데 그게 귀여워갖고 사람들이 또 그런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또 그 뭡니까 도와주고 이러죠. 근데 여튼 이렇게 인월에 태어난 이게 생명이 갓 움트기 시작하는 그런 시기에 태어난 정화가 되죠. 그래서 이런 거를 정인격이라고 하죠. 정인은 안정된 가정 환경, 그 다음에 내가 그 장자, 그러니까 이 장자라는 것은 뭡니까? 내가 이 집안의 보호를 받는 자격을 가진, 그죠? 당당한 뭐 이런 걸 말하죠. 그래서 어머니의 또는 그 환경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이런 기운을 가진 정인격입니다. 그리고 정인격은 대개 이 수용 능력, 받아들이는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대개는 어떤 공부, 학문, 문서 이런 쪽으로는 좋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인격들은 대개는 뭡니까? 어떤 자격을 가지고 어떤 환경에서 자라면서 어떤 공부를 했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인격을 선비사주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한마디 인덕 많은 사주다 이거죠. 근데 연월에 이렇게 인묘지라는 인수국이 딱 짜졌죠. 인수국이 짜졌습니다. 문제는 뭐냐? 여기 있는 이 겁재예요, 겁재. 이 정화가 병화를 보면 병탈정강이라 해가지고 꺼리는 바가 있는데, 그건 이제 상황에 따라 좀 다른데, 이 경우 정인격이잖아요. 이 정인은 내 혼자 내가 정통적자이기 때문에 내가 이 가문에 이 환경에 내가 사랑을 관심을 독차지해야 되는데, 이 병화라는 이 떠서 이 병화의 입장에서 인목이 편인입니다. 근데 얘가 장생편인이 돼가지고 얘가 사랑을 가져가 버려요. 당연히 내가 정통적자인데 서자가 들어와서 내 사랑을 가져가 버리는 꼴이 됩니다. 이리 되면 내 심리상에 이 인목이라는 정인이 이 마음이 어리고 순수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질투심을 숨기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 겁재에 대한, 그러니까 이 동료나 친구나 형제에 대한 질투의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느냐가 이 사람 삶의 중요한 향방이 됩니다. 그것을 잘 다스리는 사람들은 이 부모 사회의 이런
그 언덕을 같이 나누어 먹으면서 동반 상승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질투에 빠져버리게 살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상대와 자기를 비교합니다. 내가 100만 원을 벌면 상대가 101만 원을 벌면 배 아프고, 내가 1억을 벌어도 상대가 1억 10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 보고 내가 마음이 안정이 안 됩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정제라는 제가 월간에 투출함으로써 군비쟁제가 일어나서 이 마음이 플러스 알파가 됩니다. 거기에 더하여 이 인목과 지지의 모습 보세요. 이 인목은 정하는 사지로 만들고 병하는 장생을 만들어 버리죠. 그러면서 이 진토와 인묘진목국을 만들고, 이건 또 인해합을 말합니다. 다 합이죠. 물론 인해합이 좀 더 강합니다. 물론 합의 파가 있긴 하지만은. 그런데 이 인목은 기본적으로 이 병화를 우선적으로 생해주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정화의 입장에서는 진의 원진 기문이 딱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거기에 군비쟁제하는 마음과 인성의 사랑이 뺏긴다는 그러한 마음 때문에 대개 이래 되면 이분은 그 같은 동료나 형제로 인해서 상당히 피곤한 삶, 자기 스스로 피곤해하는 삶을 살게 되죠. 그러면서 이 정인격이면서 지지가 보세요. 인묘, 해묘목, 인해목, 인묘진목 해서 지지 전체가 목국이 이루어집니다. 지지 전체가 순수한 기운, 시작하는 기운, 아이 같은 기운, 호기심이 많은 기운. 이것이 또 인성이란 말입니다. 이리 되면 대개는 공주가들이 많습니다. 아이가 마치 나만 봐달라 하듯이, 나만 사랑해줘 하듯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세상 사람들과 좀 동떨어진 생각을 가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좋게 표현되면 뭡니까? 아주 학문 쪽으로 다양한 학문과 사상, 더군다나 목이니까 새로운 학문과 사상을 취합해서, 그죠? 그럼 융합, 그런 학문의 대가가 되기도 하죠. 그러면서 정이니까 내가 이 천을 긴 관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것을 사람들에게 지도하고 길을 안내해주는 정신적 지도자, 이런 학문의 서성이 되는 그런 좋은 사주가 되죠. 그런데 이 사주가 이 인묘진목이라는 나밖에 모르는 아이 같은 그런 공주병이 걸린 마음과 진의 원진이라는 상대를 질투하는 마음, 그러고 이 군비쟁제 당하는 내 거를, 나의 정제를 이 사람이 뺏들어 가잖아요. 그러한 마음을 내게 되면 이 칠살이 재생살이 되어서 계속 나를 괴롭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삶을 살 거냐는 이 사람의 어릴 때 어떤 인연을 만났느냐, 또 어떤 책이나 사상의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좀 다를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같은 사주를 가졌더라도 어떤 분은 사람들에게 정신적 서성, 또는 그야말로 학교 개통에 가서 사람들에게 많은 길을, 좋은 길을 안내해주는 그런 지도자, 서성이 되기도 했겠고, 그러지 않으면 항상 옆에 있는 친구와 동료와 어릴 때 동창과 자기의 삶을 비교하면서 나는 왜 저렇게 못 살까? 당신은 왜 나에게 이렇게 못 대해줘? 하면서 세상을 원망하면서 계속 살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더군다나 자기가 천의 기인이라는 정관을 딱 깔고 앉았어요. 이러면 뭡니까? 내가 귀족이든지 내 남편으로 인해서 내가 귀족이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의 남편은 현실이 귀족이 아니고 그냥 공장에서 노가다 하는, 공장에서 그냥 일반 뭡니까? 이렇게 기계 일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성이, 정관정인의 인성이 강하고, 더군다나 천의 기인 간을 깐 사람이 그 남편이 마음에 들 택이 없죠. 그죠? 그런데 내가 만났던 어릴 때 동창이나 이런 애들은 보면 잘 나간단 말입니다. 실제로는 잘 나가지 않는데 자기가 잘 나간다고 착각하는 거죠. 그럼으로써 계속 그것을 괴로워하고 끊임없이 뭔가 어디에 왕자가 없을까 하면서 꿈을 꾸는, 우리가 이 인성격, 특히 목의 인성격, 목의 이 정인격이 이렇게 천을 기인을 끼게 되면 꿈속에 왕자가 나타나서 자기를 뭔가 구해주고, 나는 이제 잠자는 숲속의 미녀가, 공주가, 그것이 되는 거죠.
그런 꿈을 항상 꾸고 있습니다. 이 친구가 지금 40대 중반이 넘어가는데도 아직도 그런 꿈을 꾸고 있어요. 근데 이분은 자기 스스로 그러한 자격과 공부와 이런 것을 했으면 자기가 그걸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본인이 스스로 공부하는 것은 싫고 그냥 그런 상대가 천을 기인 이 남자가 백마탄 남자가 와서 자기를 이렇게 기인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정간정인의 꿈만 꾸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것이 이루어질 택이 없죠. 내 스스로가 그런 거력이 안 되는데 그런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데 그런 상대를 만날 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의 남편은 나한테 칠살이 되어가지고 남편이 나를 스트레스 주고 남편 못 보면 스트레스 받고 그런 상황들이 계속 그런 악순환이 벌어지게 됩니다. 거기에 41세 대원부터 이 재가 오면서 인유 원진 묘유충을 탁 치면서 재극인이 딱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이 대운 들어오면서부터 그런 꿈만 꾸는 것만 아니고 돈 때문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상황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분이 만약에 이런 사주를 가진 분이 이 정인이라는 공부를 딱 해서 인묘진목 이런 이 비급 내보다 먼저 앞서 나간 사람 밝은 지혜를 가진 이 사람과 더불어서 인묘진목 공부하는 그룹 그런 아카데미 공부에 들어갔다면 이 사람이 그 관을 가지고 그죠? 이 인성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자기의 근위가 높아졌을 겁니다. 그래서 뭐 노벨 문학상이라든지 그죠? 그런 아주 뛰어난 업적을 남겼을 가능성이 많죠. 근데 이분이 그러한 자기의 주어진 이 인성을 잘 쓰지를 못하고 그것을 꿈만 꾸다 보니까 오히려 그것이 이 사람의 뛰어난 이 인성의 세력, 항상 그 사주의 강한 세력이 그 사주의 고통으로 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주도 이 천을 긴 관과 또 이 인성이라는 이 원래 인성은 나를 도와주는 세력이기 때문에 좋은 세력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고통이 되어서 내 식상을 통제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꿈만 꾸고 나가서 밖에 나가서 직접 행동할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사상무과하게 되고 생각만 가지고 빌딩을 지었다가 그 왕자를 만났다가 이러면서 현실에 적응을 못하니까 온라인 세계만 빠지게 되는 오프라인에서는 밖으로 사람들 만나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이 진의 원진 기문 때문에 일이 될 때 이것이 병탈정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지금이라도 안 늦었습니다. 아직 뭐 우리가 뭐 앞으로 뭐 180년을 산다는데 40, 50년 아직 시작이죠. 지금이라도 안 늦었다. 공부하는 그룹에 들어가서 인묘진 공부를 해야 됩니다. 정인 공부를 이 사람이 공부를 하게 되면 그 공부의 인연이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인의 합으로 그대로 끌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단 그 공부가 이 진의 원진 기문에 해당되는 공부를 하게 되면 그 사람들과의 약간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약간 이렇게 정통 학문인데 약간 특이한 학문이 있다 아닙니까? 정통 학문이지만은 약간 특수한 계통의 다른 사람들이 잘 하지 않는 그런 계통의 학문 쪽으로 들어가서 공부를 하게 되면 더욱더 이 사람이 정신적 후반부에 정신적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사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배울 것은 아무리 좋은 구조로 좋은 사주를 가졌더라도 그 사람이 그것이 준비가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또 그 환경이 어떻느냐 이분이 어릴 때 좀 이렇게 불우한 환경에 인성국이지만 째가 딱 떠가지고 궁급정제를 당하죠. 그래서 부모가 좀 불안한 부모 밑에서 자랐습니다. 물론 그게 핑계가 되지는 않겠죠. 근데 이렇게 인성격은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공부할 기회가 없었어요. 그건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지금이라도 이제 성인이니까 자기 스스로 인성 공부에 또는 자기 마음 닦는데 노력을 하게 되면 언제든지 이런 정신적 서성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사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